네, 반갑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녹색창으로 한번 준비를 또 해드렸습니다. 할 이야기가 좀 많고요. 네, 변화무쌍한 재료들이 많아서 오늘은 뉴스를 한번 쭉 훑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으시다면서요. 네. 자,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FOMC가 아무래도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기술주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썩 그렇게 와닿는 실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진행이 됐고요. 또 기술주들의 하락은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하잖아요. 또 금리 인하 기간도 뒤로 밀어날 수 있다. 자, 기술주들에게는 여러모로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물론 나스닥 지수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던 과정 속에서 살짝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의 조정을 통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시장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밀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뭐 경기가 나빠진다거나 또는 뭐 시장이 망한다 뭐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또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이제 FOMC를 앞두고서 관망세, 혼조 뭐 등등의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볼게요. AMD도 지금 실적이 안 좋네요. 자, 기업 실적 먼저 볼게요. 자, AMD 기대 이하 1분기 실적 전망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그다지 큰 문제될 것 같지 않았다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암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하락했다는 것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자, AMD가 기대에 못 미치는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 3%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망치와 비슷했다. 매출도 61억 7천만 달러, 예상치는 61억 2천만 달러. 나쁘지 않잖아. 근데 AMD에서 제시했었던 1분기 예상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건 뭐지?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어닝 시즌인데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얘네가 제시한 이 올 1분기 실적은 더 많이 증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1분기 매출이 51억 달러에서 57억 달러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시장 예상치는 57억 달러 정도 나올 줄 알았다. 이니까 실제로는 1월달에 니네들 괜찮다면서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AI 관련한 부분에서 주가가 최근에 상승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드라이브 덕분에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시총 1위 계속 지금 달리고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역시도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근데 주가가 왜 이래요? 가 되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하락했다. 네, 알파벳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 4% 하락 중이다. 야, 뭐 매출도 일단 올랐고 다 괜찮은데 좋게 움직임이 나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뭐냐? 왜 이거밖에 안 나왔어?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 월급을 받던 사람이 이번에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150만원을 받아왔어. 그랬더니 야, 왜 200만원 안 받아왔어?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상치보다도 웃돌고 다 괜찮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AMD,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까지 해가지고요,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거나 시원찮다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기술주들이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FOMC 같은 경우도 약간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노동부가 공개한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는 902만 6천 건, 전월 대비 10만 건 늘어났다. 증가폭은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시장 전망치는
875만 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예요. 자, 그러니까 뭐 사람을 구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연준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되겠죠. 네. 자발적 퇴사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340만 건으로 감소했다. 자발적 퇴사는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뭐 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결과적으로 나는 회사에 계속 다닐란다, 나 그만두지 않을란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발표가 되나요? 네. 그래서, 실업률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실업률도 조금 나빠질 거다 전망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렇게 뭐, 눈에 띌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실제적으로 또 이제, 살짝 높아질 거다라고 전망되고 있지만 3.7에서 3.8로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지도 아직은 미지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히 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뭐 등등등 해가지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발언을 앞두고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적이 좋다고 발표가 된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살짝 경계심을 가진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왔을 것 같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국제유가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상승세다. 그러니까 WTI는 1달러 정도 상승해서 7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도 82.8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조금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이고, 세계시장 전망치, 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성장은 계속된다라고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 경기도 나빠지지 않아. 다만 이제 중동지역 불안감이 약간 있을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지금 하기는 너무 이른 시기 같아. 조금 뒤로 미루자.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신고가가 발생되는 그런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형태고, 이렇게 뭐, 해외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보이다 보니까 서학개미들이 이제 또 해외로 넘어가는 사람들, 국장 뭐 달라고 해요? 미장으로 넘어가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증권사들로서는 신나죠. 수수료 더 많이 받아먹을 생각에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웰컴 투 서학개미 뭐 이런 거. 아니지, 웰컴 투 해외 주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땡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요즘에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종목군들이 변화를 좀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여기도 있네요. 머스크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시켰다, 미국 법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시간에서 3% 급락을 했다. 아이고, 2차전지 쪽이 또 힘든 얘기다. 지금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지는 기술주가 있었지, 그 다음에 테슬라가 또 떨어지지. 네, 기술주들이 지금 바람잘 날은 없어요. 그래서 주가 변화가 조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FOMC 결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차전지 쪽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부담이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이 별로는 아니었어요. 다 실적은 좋았지만, 네, 시간에 걸려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담이 좀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겠죠. 요거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그래서 FOMC를 앞두고서 시장의 관망세였고, 또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거 갖고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타났다. 자, 정유사업 죽을 써도 윤활유는 활짝 정유사업 효자로 진행되고 있다. 윤활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뻑뻑한 것을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은 윤활유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유가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되는 정유업계가 윤활유라는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이쪽으로서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즉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에도 윤활유는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면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시는 전기 모터에도 윤활유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원활하게 굴러가야 되는 그 모든 구동에는 다 윤활유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윤활유는 네 이렇게 연료로 쓰는 기름하고 좀 다르게요.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 부품 이런 쪽에는 다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뭐 엔진 오일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거 일단 가격은 더 비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은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전기차용 윤활유 제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즉 없던 시장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동차, 이 모터 자동차만 그 엔진용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만 있었는데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윤활유가 필요해 라고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없던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활유가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요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여기 또 나오네요. 유가가 오르면 대박, 내리면 쪽박.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정제 마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보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형태가 있어서 애매했었던 부분,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는 또 기대감이 생긴다.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고 이 4분기 유가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올해 지금 유가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꼭 정유 쪽에서 이제 기름과 관련된 그런 부분보다도 조금 네 벗어나는 그런 어떤 연료 이런 쪽으로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정유 사업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탈정유 포트폴리오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누가요? 정유사가. 정유사인데 정유와 벗어나는 정유와 좀 다른 그런 쪽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수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친환경 분야로의 사업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유가에 따라서 이제 뭐 정유 섹터가 움직인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정유 섹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유류 소비를 줄여가지고 실적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적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온디버스 AI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주목받는 이유 다 아시죠? 삼성전기가 왜 주목받아요? MLCC,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네, 이쪽입니다. 이거 굳이 안 봐도 돼요. 근데 한번 눌러볼까요? MLCC인지 아닌지. 온디버스 AI 수혜줄은 뭐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뭐, 특이사항은 없지만, 자, MLCC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뭐,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MLCC 쪽에서 이제 삼성전기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없는 모습이고요. 네. 불황 직격탄 삼성 SDI, 하반기에 휘청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한, 뭐,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만한 아후, 기아가 강력 주주 환원체가 안고 현대차 시총을 넘을까? 네. 넘으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네. 보통주의 시총 차이가 이제 7,900억 정도밖에 안 난다. 이러다 보면 이제 그 기아가 현대 기아차 이게 현대 기아 그룹이 아니라 기아 현대 그룹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이것 걷어줬더니 우리가 더 커졌어.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역전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현대차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규모라든지 실적, 전망 이런 거 다 좋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똑같이 둘 다 40조다. 근데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5조고요.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10조 원입니다. 약 30% 정도가 더 많죠. 더 30% 아니야? 뭐 10
10조에서 15조니까 50% 더 많다 봐야 되겠죠? 그만큼 더 많은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똑같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현대차 저평가네? 매수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아냐, 현대냐, 이런 부분들은 기아의 주가가 현재 낮은 상태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수치가 높게 나타나니까 기대감이 커지는 거지, 시총이 커져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현대차가 반대적으로, 네, 이런 저평가 수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가볍고 싸다라는 어떤 느낌들, 또 업황적인 어떤 호조성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지, 실질적으로는, 네, 이렇게 시총이 뒤집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기아는 상대적으로 고평가,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또 현대차의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아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우리가 팔아먹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뭐 그런 정도. 네, 개비들이 레버리지에 6,500원 베팅했다. 레버리지를 사놓으시는 건 괜찮긴 합니다. 근데 빚내서 투자하시는 것은 저는 반댈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은행 이어 보험 증권까지 저 PBR 금융주 고공행진한다. 3월달에 금융주들의 배당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 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저평가되었다. 주주 환원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금융주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 시기도 뒤로 밀어나는 상태에서 호재성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3월달까지는 주가 상승이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성 이번에 유상증자했었던 이야기들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한국 주식 답 없다, 동학개미들 떠난다, 이런 얘기들.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실 개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거 떠나버리면은요, 완전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어떻게 해요? 정부가 이제 새로운 특단책을 내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특단책 해봤자, 네, 그다지, 네,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인적 분할 뭐 어쩌시 뭐 자사주전 공시광 이거 뭐 뜬구름 얘기들이라서 그다지 기대할 만한 내용은 제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 가리고 와웅하는 것보다 그냥 네, 제대로 된 전략을 좀 네,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공기업 공휴일 휴업 이 부분 규제 폐지된 거 이거 가지고 최근에 이마트 막 올라가는 모습 좀 있었잖아요. 유통주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마트뿐만 아니라 이런 유통 물류 이런 쪽에서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일요일날 이제 그 강제 휴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강제 휴무 때 아예 그냥 시장을 안 가지. 네, 안 간다. 그냥 난 대형마트 가서 살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시켰고 뭔가 대단한 어떤 효과는 없었다라는 걸 해서 이제 우리도 먹고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이제 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마트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움직임이 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유통주들도 조금씩 좋아져야 될 때가 됐죠. 네,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주가 상승률이 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좋아질 때도 됐어요. 근데 유통주도 이제 리오프닝 이런 쪽으로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때가 아니죠. 조금 더 이제 흐름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 급등주 또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서 막 따라붙는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지켜보면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네,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판단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네, 미군 사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확정 가능성은 좀 차단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네요. 약간 진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네, 일단은 FOMC에 대한 불확실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기술주들의 실적이 조금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그냥 왜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체전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라면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글쎄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음 주 만기일이 있고 명절이 있고 이번 주 애매하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도 종목들마다 조금
희비가 좀 갈리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동반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판단은 되는데, 또 그점에서 약간씩 우리가 쳐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싸질 때 더 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들고 계시거나 대응하시기 좀 껄끄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약간 주의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겨우 수요일이기 때문에요. 목요일, 금요일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가셔야 됩니다. 즉 다음 주까지요. 다음 주 만기일, 명절 전까지 그런 소소한 조정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은근한 압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은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약간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